찬물이네? 어떻게 알았어? 김 서렸잖아. 원래 김 안 서렸었잖아 매번. 냉수 먹고 속 차. 예전에 우리가 독립병입자 조금 다뤘었지. 아 뭐야 이 틈은 뭐였지? 그런데 그때는 그냥 전반적인 설명, 독립병입자가 뭐고 왜 탄생했고 어떤 식으로 만들고 있고 이런 것만 간단히 얘기해주고, 이제는 슬슬 한번 제대로 다뤄볼 때가 왔고, 우리가 아직까지 안 해본 장르의 위스키야. 일단 술부터 보여줄게. 컴파스 박스 스카치 위스키 메이커, 이게 회사 이름이라고 보면 돼. 그렇게 길어? 그냥 컴파스 박스라고 불러 보통. 그리고 그 밑에 헤도니즘이라고 써있지. 헤도니즘 들어본 적 있어? 어디선가 들어봤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쾌락을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선으로 본다, 이렇게 주장하는 철학이야. 뜻을 들으니까 학생 때 배웠나? 그럴 거야 아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쾌락주의, 가능한 많은 쾌락을 추구한다 라고 하는 키레네 학파와 정신적인 쾌락만이 최고의 쾌락이다 라고 주장하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고대 헤도니즘을 대표하는 학파야. 그리고 밑에 보면 블렌디드 그레인 스카치 위스키. 나 그레인 안 마셔봤지. 그럴걸? 우리가 안 달았어. 좋아. 우리가 지금까지 싱글 몰트 스카치 위스키,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 블렌디드 몰트 스카치 위스키까지는 했어. 싱글 그레인 위스키는 한번 보여주기만 했고, 향수병? 디퓨저. 그런데 이 블렌디드 그레인 스카치 위스키는 처음 다루는 거야. 우리가 안 했던 거니까 어차피 필수로 다루고 갔어야 되는 거였고, 그리고 그레인이 좀, 너 이미지가 어때? 사람들 선입견이 있거든? 나는 선입견 없지, 모르니까. 아 그래. 괜히 내가 선입견 주입하려고 그랬네. 근데 보통 그런 이미지가 있어. 그레인 위스키는 싸다, 맛이 별로다, 블렌디드 위스키 만들 때 섞는 용도다, 이런 이미지들이 좀 많이 있거든. 이런 편견을 깨줄 수 있는 위스키야. 우선 이 컴파스 박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이거는 2000년에 존 글레이저라는 사람이 설립했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지. 그 사람이 그 전에는 와인 무역을 하다가 디아조에 들어가서 조니 워커 마케팅 디렉터로 일을 했어. 그렇게 일을 하면서 스카치 위스키의 틀이랄까, 한계를 너무 많이 마주친 거야. 자기가 보기에 좀 다르게 하면은 획기적인 위스키가 나올 것 같은데 지켜야 할 규정도 너무 많고 그 틀에 갇혀가지고 아무도 그걸 시도하지 않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디아조를 때려치고 나와서 자기 회사를 차린 거야. 자기만의 위스키 철학이랄까? 이런 게 확고해. 그 철학에 나도 꽤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아. 위스키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생각해? 맛 아니야? 아니, 만들 때. 창고에 넣어두는 거? 숙성. 그치, 숙성을 어디다 해? 오크통. 일단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 위스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무, 오크통이라고 얘기를 해. 숙성 연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요즘 들어서 많은 매니아들도 그렇게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숙성 연수에 너무 연연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지금까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퍼스트 필 캐스크에 숙성한 위스키랑 서드, 포스트 필 캐스크에 숙성한 거랑 똑같이 10년을 숙성시켰어. 맛이 다르겠지. 그치, 색도 달라. 당연히 퍼스트 필이 더 진하고 향, 맛 이런 게 좀 더 강하겠지. 예를 들어 퍼스트 필 6년 숙성한 거랑 서드 포스트 필 10년 숙성한 거랑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해보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퍼스트 필을 더 고숙성이라고 생각할걸. 이거는 뭐 위스키 즐기는 사람뿐만 아니고 위스키 만드는 사람들도 많이 공감할 거야. 물어보진 않았는데 창수님 같은 경우도 퍼스트 필에 되게 고집하잖아. 그런 이유가 있겠지? 거기 기원 때도 퍼스트 필이었지. 뭐 퍼스트 필이 많았지. 버진 오크도 있었고 거기는. 아, 퍼스트 필하고 버진하고 달라? 버진은 아예 아무것도 숙성 안 했던 거. 생나무통. 야.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어? 나 지금까지 퍼스트잖아. 그래서 처음 하는 게 퍼스트 필인 줄 알았지. 처음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퍼스트 필 쉐리 오크통이야. 쉐리로 한번 했던 거? 쉐리를 담았던 오크통을 가져와서 처음으로 위스키를 숙성시킨다는 거지. 쉐리 오크가 되려면 당연히 쉐리 와인을 먼저 넣어야겠지. 그게 논리적인데 그냥 퍼스트라 그러니까. 여튼 이 존 글레이저는 기존의 틀을 깨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위스키계의 반항아 뭐 이런 별명도 있어. 실제로 그런 짓을 너무 많이 해서 스카치 위스키 협회에서 경고도 많이 받고 그 대표적인 예를 몇 개 말해주면은 스파이스트리라는 위스키가 있어. 이 컴파스 박스에서 내놓는 건데 보통 오크통 하나에 숙성을 시켰잖아. 근데 그 오크통 안에 다른 오크통 나무 널판지를 넣어놓은 거야. 그렇게 하면은 이 겉에 오크통하고 안에 있는 오크 나무 성분하고 다르잖아. 그 두 개의 숙성 효과를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거지. 되게 획기적인 거잖아. 그러네. 왜 그 생각을 안 했냐? 근데 스카치 위스키 협회에서 그거 자기들 규정에 어긋난다 해갖고 법적 조치를 취했어. 그러면 위스키라는 이름을 안 쓰면 되잖아.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이고 위스키라고 팔아야 이게 팔리지, 새로운 장르의 술을 내가 만들었습니다 하면은 팔기가 힘들잖아. 그건 그래. 파이가 없으니까. 회사 초창기라서 무슨 힘이 있겠어. 그냥 깨갱했어. 그래서 바꾼 게 오크통 내부에 다른 오크를 안 넣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해서 편법을 쓴 게, 오크통은 아메리칸 오크를 쓰고 뚜껑은 프렌치 오크를 써갖고 만들었어. 그것도 규정하고 안 맞는 거 아니야? 괜찮아. 오크통 내부에 뭐가 안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아니면 왜 오크통 살 하나하나를 다 다르게 하면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제품도 이미 나왔지. 여기서 내놨어.
야, 너 꽤 머리가 그쪽으로 잘 돌아간다. 그리고 스카치 위스키 협회 규정에 이것저것 위스키가 섞이면 가장 최소 숙성 연수를 적어야 된다는 법이 있지. 그래서 그것도 약간 비꼬면서 수십 년 숙성된 위스키 원액을 막 넣고 거기에 딱 3년 숙성시키는 원액을 0.4% 넣었어. 그럼 그 규정대로라면 몇 년으로 써야 돼? 3년 써야지. 그래서 3년이라고 겁나 화려하게 써놓고 병도 막 밀랍봉인 돼 있고 수십만 원짜리 위스키를 내놓은 거야. 자기 손해 아니야? 오히려 이슈가 됐어. 아, 나머지 설명을 다 써놨어, 병에? 병에 써놓은 건 아니야. 위스키 협회 규정이 좀 이상한 게 병에도 그걸 세세하게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보통 자기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는 곳들은 공식 사이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정보를 표기해놔. 참고로 이 뒤에 배치 넘버가 써 있어. 여기 읽을 수 있겠냐? 흰 바탕에 뭐 이래저래 써있어. M으로 시작하는 거 있지. MMX 7 다시 B. 야 7은 읽었네. X는 10이고 그럼 17이잖아. 아, M은 1000이래. 그래서 2017. 왜 MMX를 왜 그러냐면 내가 펜티엄 덕후라. CPU? 진짜 그렇네. 한마디로 2017년 B 배치라는 건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무슨 위스키를 섞었는지 다 나와. 카메론 브릿지 증류소에 퍼스트필 버번 배럴 싱글 그레인 위스키를 51%를 넣고 그리고 더 노스 브리티시 디스틸러리에 퍼스트필 버번 싱글 그레인 위스키를 37%를 넣고 그리고 나머지 12% 그거는 포트 던다스라는 싱글 그레인 위스키를 넣었어. 근데 그 포트 던다스는 지금 없어진 증류소야. 몇 년씩 숙성한 것들인지는 몰라? 그거는 그 자료에는 안 써있는데 사람들이 17년에서 21년 정도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내가 못 찾은 자료에 그게 있을 수도 있지. 그 사람들이 누군데? 해외 위스키 매니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어디서 정보를 받겠지 그 사람들도. 그치, 입이 측정기도 아니고. 그리고 스카치 위스키에서 그레인 위스키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지금까지 사람들이 너무 홀대해왔어. 그런데 존 글레이저가 보기엔 그레인 위스키도 충분히 맛있게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2000년에 회사를 차렸다 그랬잖아. 회사를 차리고 제일 처음 내놓은 게 헤도니즘이야. 블렌디드 그레인 위스키인 거지. 해외에서도 평이 되게 좋거든. 바로 시험을 해보자. 뭔가 새로운 영역에 발을 들이는 기분이네. 두근두근하지? 관심도 없었는데 진짜. 어쩌다가 너가 이렇게 타락을. 팔자 이상하네. 야, 너 부러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다시 태어나면 너로 태어나고 싶다. 자, 뽕 선생. 진짜 콤파스네? 아니, 마크를 진짜로 콤파스 쓸 줄은 몰랐지. 오, 와, 소리 좋았다. 오랜만에 진짜 시원했다. 뭔가 쾌감이 있는 소리 아니었냐? 하이가 높은. 내가 만든 거야? 미쳤나봐. 헤도니즘 블렌디드 그레인 스카치 위스키. 확실히 버번 배럴이라 그런지 붉진 않아. 와, 향 좋다. 내 취향이다. 너 바닐라 좋아하잖아. 잭 다니엘 같은 그런 계열의. 과일도 있고 바닐라도 있고. 반반인 것 같아. 코박죽하면 상쾌한 배향 같은. 또 나중에 가면 좀 바뀔 것 같긴 한데 처음은 과일 바닐라. 이거 몇 도지? 43도. 마셔보자. 그럼 일단 먼저 마셔보고 좀 시간 지난 다음에 또 한번 비교해보자. 와, 달다. 달콤한데 무겁지가 않다. 되게 경쾌한. 가볍고 부드러웠어. 처음에 딱 들어가자마자는. 그래? 나는 그렇진 않았어. 좀 자극이 있었어. 좀 코팅되는 느낌 없었어? 그냥 좀 화끈했어. 부드럽다는 기준은 그날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 그건 있어 확실히. 환경이나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르긴 해. 지금까지의 경험상 43도면 네 말대로 조금 부드러운 편이어야 되는데 나는 오늘 좀 유난히 자극이 있게 느껴져. 과일하고 크림이 살짝 들어간 그런 군것질거리긴 한데 빵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야. 근데 그런 고소함 같은 건 있어. 버번 계열 위스키랑 비슷해. 버번에 비해서 캐러멜이 그렇게 세진 않지. 캐러멜만 쏙 빠진. 벌써부터 변하기 시작한다. 풀 같은 느낌은 안 나냐? 난 점점 과일 빠지면서 풀 같은 게 올라오네. 약간 있는 것 같긴 해. 그냥 맛있는데? 데일리로 마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 근데 가격이 데일리 가격은 아니야. 글쎄, 매일 술 마시는 체질이 아니라 데일리라는 게 잘 와닿진 않아. 뭔가 특별한 맛이 없어. 그냥 괜찮은 위스키 느낌. 오늘은 최초로 블렌디드 그레인 스카치 위스키를 했고 그리고 독립병자 회사도 하나 제대로 소개를 해봤어. 근데 그레인 위스키라고 해서 좀 특별하고 개성 있는 맛을 기대했는데 너무 평범했어. 맛이 없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그랬어. 어때? 그레인이다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특별함이 있어? 재료에 대해서는 없지. 근데 너가 아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가볍다고 했었지. 그레인 위스키는 대부분 연속식 증류기에서 증류해. 증류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가볍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레인 위스키 그렇게 많이 연속식 증류기에 돌릴 거면은 차라리 보드카를 숙성시키지 뭐 이런 얘기도 있어. 그만큼 원액보다는 오크통의 영향이 좀 더 커. 여긴 진짜 재미있는 제품들이 많아. 그것도 나중에 종종 하나씩 보여줄게.